안녕하세요. 교육신다. 미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진행을 맡은 PD입니다. 힘시킬라 내용입니다. 네, 동PD입니다. 이거 좀 요즘 봄맞이 달리기 좀 하다가 실력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2km만 뛰면 힘들어 이제. 아이고 이제 2km가 어딥니까? 그래서 명절 잘 보내고 계셨죠? 저희는 그 모아님 댓글이죠. 팟캐스트 댓글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생기부 차별화를 위해 세특이 더 중요해졌다며 비교과 생기부 준비 미리 해놓으라고 하면서 컨설팅 유도를 하는 방송이 있고, 사실상 2024년부터 비교과 폐지가 되므로 교과 성적 잘 받고 수능 준비 잘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학업 활동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교과 수능 공부에 올인하라는 방송도 있습니다. 대입 공정성 방안을 내놓은 정책이니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만 어떤 게 정답일까요? 교육진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늘 중립이죠. 아니, 이 중립이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 중립이라는 게 제3자적 입장이거든요. 장악했을 때 제3자적 입장이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객관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답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또 우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해봐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 이게 오늘 단월 주제가 저거잖아요. 그 생기부 21년 생기부 바뀌었죠? 원래 그 설명회 또 했고, 제가 그거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상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 썸네일을 잘못 잡아가지고. 근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2024학년도부터 또 바뀌니까. 그거는 제가 안 찍었나요? 그거는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24학년도 네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 24학년 기준으로 일단 자소서 뭐 폐지됐고요. 그 다음 주 방송이죠. 뭐 그 다음에 생기부의 비교과 영역 뭐 다 빠져. 그 다음에 블라인드 처리됐고, 오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요번 20일 생기부 방법에서도 나왔지만 뭐라 할까요? 수당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특에 못 녹여내게끔 정확하게 그 선을 갈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무조건 저는 내신이 일단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확실하게 일단은 내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이 방송을 하시는 두 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생기부 차별화를 위해 세특이 더 중요해졌다며 비교과 생기부 준비 미리 해놓으라고 하면서 컨설팅 유도라는 방송이 있고. 그러네. 세특이 중요한 건 맞는데. 세특이 중요한 게 맞는데 비교과 생기부 준비를 왜 미리 해놓으라고 하면서 컨설팅 유도를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 비교과 폐지가 되므로 교과 성적 잘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능 준비를 왜 하죠? 뭔 상관이 있죠? 갑자기 학교를 열심히 사는 학생하고 수능이라고 하니까. 이게 저는 이 방송들 둘 다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오늘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흔히 학종이다라고 말을 할 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비교과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한데 역대 대한민국에서 원하시는 대학, 서울대, 연대, 성대, 대한민국에서 학종을 가장 잘 준비한다는 대학들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교과는 1.0과 1.1이 붙으면 무조건 1.0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1.0과 1.4가 붙어서 1.4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은 구간의 내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내신은 구간의 내신이었던 거예요. 그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구간 안에 안 들어가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1차적인 기본 베이직한 조건은 내신이었습니다. 다만 그 내신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구간의 내신이면 내신 말고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냐? 1부터 100으로 우리가 놓잖아요. 1부터 100으로 놓고 퍼센트를 따지잖아요. 사람들 퍼센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서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입시를 알리는 사이트에서 그리고 본인들의 공식적 문서에서 퍼센트를 사실 언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안 읽어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부분 질문을 모집하고 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70%가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0%가 세특이에요. 그렇죠. 독서가 10%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창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특이 즉 하나의 교과에 관련된 형태의 세특이 열의 비교과는 가뿐히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특이 중요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세특을 갖고 움직이는 거고 그 세특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수상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것이지 그게 메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세특이 줄어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세특 하나도 안 줄었어요. 학생부가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었죠. 근데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었거든요. 줄은 항목을 보면 종합의견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세특가 안 줄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원래 행특 1,000자 쓰면 선생님들 쓰실 게 없어요. 힘들어서. 500자를 잘 줄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원래 봉사는 어디서 봉사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갖다가 봉사를 500자를 못 써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존의 방향대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대학의 불편함은 단일도 없다.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이 평가할 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대학은 세특을 봤는데 세특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어차피 나머지는 보완이었는데 그 보완이 전부 다 세특으로 들어가거나 다양한 활동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독서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책을 다 군데군데다 끼워놔줘야 돼요. 자율활동에도 끼워놔야 되고 세특에도 끼워놔야 되고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깊은 독서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특이 더 중요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생기부 준비를 뭐 미리 해놔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특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까지는 맞아요. 근데 원래 중요했어요. 자, 여기서 요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생기부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여기서 왜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이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늘 세특은 중요해졌어요.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과가 폐지가 되므로 교과 성적 잘 받고 수능 준비 잘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비교과가 폐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교과의 본질이 세특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어요. 비교과가 폐지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과라는 개념은 내신 성적 이외의 모든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을 받으면 이게 교과예요. 그럼 1.0 이외의 나머지는 무조건 비교과인데 비교과의 본질은 세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어 선생님이 2등급을 받던 1등급을 받던 그 국어 성적 밑에다가 적어주는 내용이 세특이잖아요. 이게 비교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는데 비교과가 폐지됐다라는 말씀은 이분은 조금 입시에 대해서 학종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이해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지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는 건 뭐 창체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있는데 원래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보완적 기능인데 이게 또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폐지가 된 게 아니라 봉사활동만 없어진 거고 글자 수가 약간씩 줄어들게 된 내용 정도?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가 없어진 것 정도? 이런 것이지 사실상 기재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폐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폐지되므로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니까 이 논리가 틀렸어요. 전제 조건이 틀렸거든요. 이 두 번째 분은 전제 조건이 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은 잘 받는 거는 늘 중요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갑자기 왜 수능 준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능은 뭐 늘 원래 해야죠. 늘 우리 애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준비한다고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시가 들어서 그 얘기하신 거. 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뭐 정시가라는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좀 해라라는 거고 올인이란 단어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치셨으면 좋겠고요. 올인. 예, 올인이란 단어, 예, 올인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올인하면 안 돼요. 이 올인 이거 도박이잖아요. 이거 도박 용어잖아. 이게 도박 용어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에 몰빵하는 건데요. 예,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입시에서는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어디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한 몇 달 남은 학생들한테는 할 얘기죠. 올인은 저는 수능에 올인하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문화에 올인해라. 지구과학에 올인해라. 이런 말은 해준 적이 있어도 야 너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수능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좀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세특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간의 내신이 중요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세특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교과를 싹 폐지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마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 네. 내용이 21년 현 예비 고3이죠. 네네. 학생들 생기부 달라진 기재 요령이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조금 PD님이 좀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1월 중순에 이제 그렇죠.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 어떻게 그렇죠. 할지 그런 부분들 이제 나타나는 거고 네. 거의 이제 그 기존에 발표됐던 기재 요령과 유사하게 가긴 하는데 그렇죠. 좀 더 강화된 부분은 이제 뭐 블라인드 처리돼 가지고 학적상, 수상 경력의 수여 기간, 네,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 기간명을 제한 어떠한 항목에서도 고등학교명을 이제 기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블라인드 처리할 때 나타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셀프 학생부라고 해가지고 왜 대필 학생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기재 요령에 조그맣게 그 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20학년도까지는 해가지고 쭉 이제 그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해가지고 총 5가지였어요.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 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이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2021학년도 생기부 기재 그 요령에는 5가지는 들어가고 수업 산출물, 수행 평가 결과물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학생부 이 변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거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가장 거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가장 거대한 변화가 뭔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 거대한 변화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졌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희 방송에서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수행평가를 바꿨어요. 교육부가. 이게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는 집에서 해갖고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작년부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였죠. 이게 사실은 저는 서술형, 과제 중심형 교육으로 우리나라가 이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못한 건데 사실상 학생부의 앞으로 주요 축은 학교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얘가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어요. 그럼 얘가 생명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세특에서 선생님이 이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생명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생명 세특을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써주기도 하지만 동아리도 가끔 적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얘가 예를 생명경시 우승했으면 생명경시 우승한 것도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변화시켜서 이제 그 표현을 갖다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요소는 없고 오히려 크게 학생부 상에서 달라지는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세특상에서 표현되어지는 수행평가의 흐름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녹아들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예요. 이게 생각 외로 그 제가 넌지시 그때도 한번 말했잖아요. 천안 북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오 자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 1년에 4명 5명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갔으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의대에 1년에 천안 북일 학생이 한 명도 원서를 안 낼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원서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입사관들이 이 학생이 천안북일 학생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학교는 영재고 과고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는 명료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외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어가 진로 선택이 아니거든요. 일반 선택이거든. 아예 코드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고등학교들은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명목상의 학교들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역에 대한 어떤 흐름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요소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뭐 외고는 어쨌든 어학이니까 그건 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사고 중에서는 뭐 하나고 외대부고 정도가 대학들이 딱 봤을 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학교들은 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사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아. 입사관들이 연봉 1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마치 이렇게 어느 고등학교는 뽑아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학교 찾고 못 그래요.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럴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블라인드는 위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아직은 큰 위력이 안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정확하게 잘 표현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오히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학생부에서는 블라인드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 대한민국 학생부의 메인이 되는 것은 수행평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해오는 수행평가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교육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수행평가를 위주로 한 학생부 작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기재 항목은 세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과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쵸? 예. 아 제가 오늘 달리기를 갖고 와서 아니 뭐 거의 아까 우리 그 댓글을 달려주신 청취자님의 그 댓글 내용이 오늘 주제에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 내용과 딱 맞는 내용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희가 뭐 거의 다 얘기를 다 정리한 방송이 편해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민우님이 정리한 내용 들어보시면 뭐 깔끔하게 좀 속이 좀 사이다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들어도 딱 이해가 되니까 일단은 뭐. 자 그러면 명절 잘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